자, 지금부터 태양광 관련주를 볼게요. 그래 풍력도 보고 수도 볼 건데 일단 태양광 관련주를 보면 완벽하게 주도주로 들어오긴 있었는데 사실은 SDN을 비롯해서 제가 태양광 관련주들을 여기서 알려드렸어요. 왜 여기서 알려드렸냐면 저는 주식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부분들이 주가가 뛰거나 많은 부분들의 뉴스가 나왔을 때 우리가 늦어요. 아차 늦었다. 이거를 미리미리 사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아차라는 걸 안 놓치려면 어디서 사야 되냐면 조금 주식이 지겹고 안 움직이더라도 월봉 바닥에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나 제가 수소가 다 월봉 바닥에 있다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월봉 바닥에서 사도 미증시가 급락하게 되면 바닥에 좀 떨어지게 돼요. 이러한 현상을 태양광 풍력은 사실 많이 겪었어요. 이때 SDN이 이때 좋았거든요. 이때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이때죠. 이때 날짜가 언제냐면 2월 달이에요. 자, 태양광 풍력이 주도주로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같아서 언제 얘기했냐면 월봉 바닥에서 이때부터 잘 사서 사놓으시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지금 전기차들을 엄청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뭐 저 때문에 사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밀어붙인다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그냥 제 눈에는 전기차 시장이 무조건 올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전기차 관련주가 이런 데 있다면 저는 사라는 얘기 잘 안 해요. 이런 데 있으면 분명히 저는 대응하라고 할 거예요. 칼손질해야 되고 방산주가 지금 여기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산주가 안전하지 않아요. 지금은 현대로템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는 현대로템을 어디서 팔아야 되나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태양광은 제가 여기서부터 얘기를 해드렸는데 1차적으로 큰 상승이 나왔는데 아직도 제가 생각할 땐 태양광은 끝나지 않았어요. 최소한 주도주로 들어오면 이런 데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눌림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예전에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원래 정책이 신재생이었어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 떴다가 눌림목 주고 다시 갔거든요. 그럼 뭔 얘기냐면 SDN도 떴다가 물론 깰 자리 깨게 되면 밀리겠지만 그래도 20교사만 잘 지켜주면 본격적으로 완벽하게 주도주로 또 들어왔다. 또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조선주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예전에 그 수주를 많이 받으면서 주도주로 들어올 뻔했어요. 이렇게 들어올 뻔하다가 눌림목을 주더라고요. 그래놓고 지금 완벽하게 시장에 주도주로 들어오면서 사상 고공행진. 지금 조선 기자재들은 전부 다 웬만하면 52주 신고가를 찍고 있어요. 근데 태양광 관련주들은 아직도 52주 신고가 찍으려면 더 많이 남았어요. 시간이. 근데 대장주가 하나솔루션이죠. 자, 어쨌거나 SDN의 목표가는 아무리 짧게 잡아도 3,700원인데 단 시장이 무너지거나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요. 요렇게 20개선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가격이 2,580원이 돼요. 물론 좀 더 안 올 수도 있고 더 올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사야 될지 힘들죠. 예전에 일봉에서는 그냥 맘 편하게 샀으면 되는데 지금은 맘 편한 자리가 없어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주봉을 봅니다. 주봉을 기준으로 잘 보시면 돼요. 이때 기준이 6월 17일 날 기준으로 2,758원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거나요. 여기. 2,758원이에요. 그러면 저번 주에 저점이 여길 찍었죠. 그럼 만약에 내일 같은 날 내가 기준선을 싹 깨서 내려오게 되면 현금화를 시켜놓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올라갔을 때 이제 잘 먹은 수익을 토해내겠죠. 단기는 원래 300도 벌다가 또 200도 토해내고 그린 거예요. 그 200 아끼다가 그 300 버는 거 다 날아가니까 단기가 원래 그래요. 중장기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단기가 원래 그래요. 자, 그래 어쨌거나 만약에 미증시가 급락을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급락을 했을 때 SDN이 다시 한번 저번 주에 저점을 지켜준다. 즉 2,750원이죠. 지켜주고 돌아 나간 매수.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럼 또 뛰어요. 그래서 태양광이 주도주가 됐을 때 이런 데서 파는 게 아니라 다시 고점 찍고 52주 신고가 찍고 날아가고 이런 데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5, 6천 원일 때 팔까? 7, 8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저렇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맞아요. 저렇게 될지 안 될지 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건 그냥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안 깨면 매수. 깨면 손절하면 돼요. 애초에 월봉 바닥에서 중장기로 들어가신 분들은 사실 지금 시장이 무너지나 마나 상관없어요. 어차피 수익권이니까 아무 때나 팔면 돼요. 그런데 지금 높이 떠서 올라가신 분들은 대응이라는 걸 반드시 해줘야 되죠. 그래서 월봉 바닥에서 맘 편하게 사느냐 월봉 고점에서 빨리 사냐 그 결정이 돼야 돼요. 월봉 높은 데서 산다는 거는 속도가 빨라요. 수익이 바로 나요. 월봉 바닥은 속도가 없기 때문에 수익이 바로 안 나요. 대신에 마음이 안정적이고 월봉 고점인 종목은 마음은 불안하지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을 대응하는 방법이 내가 A라는 종목을 중장기로 들어갔으면 그 종목은 그냥 믿고 참고 내비두고 B라는 종목, C라는 종목을 단기로 들어갔으면 그건 그거에 맞게끔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태양광이 만약에 제대로 주도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뭐를 볼까요? 성광밴드 한번 볼까요? 성광이라는 자, 성광밴드를 보게 되면 52주 신고가를 계속 찍고 가고 있죠.
자, 만약에 이 종목이 SDN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게 SDN이 만약에 그러면 태양광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주도주로 들어왔다. 그러면 당연히 이 정도 공간 뚫어주고 이 정도 좀 뚫어주고 변곡 좀 뚫어주고 다 뚫어줘요. 그게 바로 그 주도주의 위력이에요. 그러면 52주 신고가 찍고 날아가고 계속 가죠.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줘요. 뭔 얘기냐면 SDN의 현재가 위치는 낮지는 않지만 그릿하고 주도주로 들어왔을 만큼 엄청나게 높은 종목은 아니에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좀 겁나니까 이제 종목을 직접 선택하기보다는 미국에서도 ETF로 가고 우리나라 태양광 ETF도 조만간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단지 우리는 주식을 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미증시의 급락은 SDN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일봉에서 권해요. 여기가 아까 알려드린 가격이에요. 주식은 계획을 갖고 하는 거라 했죠. 계획을 잡고 하는 거예요. 안 오면 안 사면 돼요. 근데 왔다. 땡큐. 사시면 돼요. 자, S에너지가 날라갔습니다. S에너지가 21선 기준으로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죠. 날라갔는데, 이제 S에너지의 월봉 H도 만만찮아요. 낮은 위치가 아니에요. 이때부터 잘 사모으라고 그랬고, 잘 날라가고 있죠. 자, 60개선을 뚫어준 건 좋은데, 매물대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가 단기 목표가기 때문에, 맞고 떨어질 확률이 있는데, 하필 또 이때 미증시가 무너졌죠. 그럼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이 친구가 음봉을 쫙 따를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지지선이 있어요. 여길 깨면 안 돼요. 깨면 더 밀리는 거예요. 요렇게가 됩니다. 자, 여기가 되죠. 쳐놓을게요. 얼마든지 깰 수도 있어요. 여기 저번에도 뚫으다가 실패했는데, 8월 11일 날 뚫으려다 실패했어요. 그럼 쭉 또 다시 갔거든요. 가격이 5,860원이에요. 그러면 5,860원을 30분에 권해요. 요렇게. 안 오면 많은 거고. 근데 주식이 밀렸다가 여기를 찍고 나간다. 그럼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봉에서 보면 아마 5주선까지는 심하게 조정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이렇게 제대로 들어오면 저길 깨게 되면 5,200-300원이 되게 되고 5,200-300원대 매수해주면 역시나 월봉에서 다시 한번 변곡점 뚫고 날아가고 52주 신고가가 날아가면서 분명히 뉴스가 나와요. 뉴스가 뭐라고 나오냐면 태양광 섹터가 전체적으로 주도 섹터가 되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조선주가 주도주가 됐듯이 나오게 되고 제대로 날아갔을 때 예전에 원전 관련주들이 누렸던 그 영광, 그러니까 원전 관련주가 어떤 영광을 누렸냐면 지금 제가 왜 원전 관련주가 안 이뻐 보이냐면 제 포트에는 원전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원전이 주도주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날아갔죠. 이렇게. 자, 이렇게 계속 날아가죠. 여기서 막 쭉 날아가고 좀 쉬었다가 또 날아가고 그죠. 이렇게 밑에서 세네 배 가죠. 이게 주도주의 이력인데 이건 원전이라 그랬다 치더라도 마찬가지로 신재생이라 하더라도 저렇게 가지 말라는 법 없어요.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월봉에서 바닥에 사놨을 때 너무 겁내지 말고 잘 버텨주면 날아가겠지. 들고 계신 분들은 승부를 볼 만도 한 거예요. 승부를 볼 만도 하고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조심해서 이제는 이런 데가 아니죠. 그죠? 이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반드시 기준선 갖고 싸게 사야 되고 깨면 손절하고 봐야 돼요. 전기차 관련주들은 그냥 꾸준히 잘 모아 나가면 6개월 연뒤에 좋은 수익을 주지만 태양광 관련주들은 위치가 낮질 않아요. 전기차는 다 여기 있어요. 다 웬만한 건 다 여기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태양광 여기서 풍력도 좀 낮아요. 여기 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싸게 사서 들고 있어야 돼요. 수익권에서부터 들고 있어야 장기 투자가 되지 높은 데 사서 물려가지고 오양일 때 나 장기 투자하는 거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보시고 GNC 에너지 위치 낮아요. 월봉 위치 낮고 한 번 또 출렁할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출렁하면 GNC 에너지 위치가 낮고 자꾸 거래량 터지고 있죠. 그러니까 또 한 번 뛸 수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사상 최고가를 찍고 가고 있는데 좀 무서워요. 제가 이 친구 얘기한 데가 여기에요. 여기서 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만큼 갔어. 그리고 위치가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항상 주식은 물론 이 친구가 대장주기 때문에 더 빨리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위치가 높으면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천만 다행인 거는 태양광이 됐든 풍력이 됐든 조선기자재가 됐든 이런 섹터는 그나마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는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아요. 인플레법 수혜주기 때문에 더 잘 올라갈 수 있어요. 너무 겁내지 않는 게 중요하고 단지 현대에너지의 위치가 높기 때문에 제가 신규로 들어갈 자리는 없다. 우리도 신규로 들어갈 자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신성이엔진은 일봉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제가 신성이엔진 위치가 좋다고 그랬죠. 여기서 매수해요. 알려드렸죠. 이때 이식켜선 뚫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시장이 요동을 쳐도 절대 이식켜선 깨면 안 돼요. 깨면 그냥 더 싸게 사면 돼요. 신성이엔진은 급등했다 눌러주고 기간 조정 거치고 다시 가는 거고 이제 왼쪽 산 초반이기 때문에 싸게 사놓으면 앞으로 SDN이 같이 가는 길 1년대 가요. 3,300원도 가게 되고 뚫어주게 되면 다시 52주 신고가도 찍고 이렇게 돼요. 대신에 살 때 손실권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권에 있어야 되겠죠. 자, 하필 미증시가 무너졌습니다. 누군가한테는 땡큐가 돼요. 그죠?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주봉에서 다음 주에 5주선까지 밀릴 확률이 굉장히 커요. 즉, 만약에 미증시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다음 주에 한 주 쉬었다. 그러면 이 신성엔지가 일주일 전에 이렇게 한 박자신 음봉이 떨어졌다. 건매수. 5주선 깨지 않는 홀딩이에요. 그러면 한 주 쉬었다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 증시가 살아나거나 미증시도 그런 부분이 미리 반영이 쫙 돼 있으면 미증시가 살아나게 되죠. 그냥 같이 뜁니다. 같이 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성엔지 목표가는 결국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여기죠. 여기가 1차 목표가가 되고 2,900, 3,000원대가 되는 거예요. 3,000원 뚫어주면 당연히 3,200원, 3,300원, 4,000원대 이런 데까지 보는 거예요. 즉 태양광이 주도 섹터로 쫙 들어오게 되면 52주 신고가를 비롯해서 주도 섹터로 쫙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태양광 관련주는 잘 보시고 마찬가지로 태조 이방원 중에 으뜸이 태양광이에요. 사실 지금 으뜸은 조선주거든요. 근데 이게 더 부르기 좋잖아. 태조 이방광, 태조 이방원. 그래서 태가 앞에 있는데 사실은 지금 대장주는 조선주예요. 우리나라 주도 섹터는 지금 다 조선주예요. 대신에 조선주는 개인들한테 인기가 없어가지고 잘 몰라요, 사람들이. 영상도 별로 인기도 없어요, 조선주는. 우린 조선주를 샀어야죠, 그죠? 자, 8호를 봅니다. 태양광 관련주이자 동물 바이오인데 월봉 H가 높지 않죠. 엄연히 낮고 주봉에서는 5주선 회복을 못 해줬기 때문에 좀 밀릴 수는 있어요. 회복해줬구나, 밀릴 수는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주가 굉장히 싼 거고 SNU도 대바닥에 있어요. 이 친구들 태양광 관련주긴 한데 원체 대바닥이고 자 주봉에서도 이제 이 정도 찍었으면 잘 모아나가면 이 친구도 좋은 수익 줄 거예요. 대성파인텍은 이렇게 이제 거래가 터지고 있거든요. 터지고 있는데 월봉 H는 낮아요. 따라서 시장 무너져서 다시 여기가 오잖아요. 저점이 오면 이런 친구들 그냥 꾸준히 사놓으면 돼요. 자, 월봉에서 고점일 때 이런 데서 살려고 자꾸 노력하지 말고 시장이 무너져서 월봉 바닥으로 오면 얘네들을 모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시장이 살아나거나 예전에는 대성파인텍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이 친구가 대장주였었어요. 이 영광을 바로 대성파인텍이 다시 한번 누릴 확률이 있으니까 겁내지 말고 시장 무너질 때 겁내지 말고 아싸 나한테 살 기회를 주는구나 그러고 더 사시면 돼요. 자, OCI는 폴리실리콘 가격하고 상당히 연관이 잘 되어 있는데, 이 친구가 실질적으로 이제 금액으로는 대장주인데, 대형주라 좀 무겁게 움직여요. 무겁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N자형으로 추세를 꾸준히 유지해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근데 사실은 수익을 빨리 내리기 위해서는 중소형주가 훨씬 좋아요. 자, 하나솔루션입니다. 대단하죠? 요새 아주 시장에서 제대로 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여기 매물대가 좀 있어요. 얘만 뚫어주면 얘는 어디 갈지를 몰라요.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월봉에서 가장 강력한 저항선을 뚫었어요. 오늘이 8월 며칠? 28일인가 27일인가요? 오늘 27일이죠. 그러면 다음 주에 3거래일 남았죠. 이 3거래일 종가상 월봉에서 여기만 지켜주면 다시 올라가요. 이해하셨죠? 이건 매물대죠. 47,400원을 뚫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47,400원만 깨지 않으면 또 올라가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요것만 이해하시고 계시면 돼요. 시장 무너졌네 땡큐. 야 여기 사고 싶은데 왔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게임은 안 사면 돼요. 우리는 주식을 안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무리해서 사지 않아도 됩니다. 누리플렉스가 사실은 태양광 관련주이자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인데 원체 월봉 이치가 낮아요. 낮고 주봉에서 회복해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친구들이 대바닥 오면 웬만하면 좀 사는 것도 좀 괜찮아요. 윌링스는 태양광 관련주인데 조금 속도가 느려요. 이 친구는 속도가 느리고 아직 거래량이 뚜렷한 흔적이 없는데 그래도 이 정도쯤의 가격에서는 윌링스는 모아 나가면 원체 기간 조정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나중엔 잘 크게 뛸 거예요. 기간이 길죠. 독보적인 회사인데 이 친구 왜 이렇게 됐지? 굉장히 좋아요. 이 친구 괜찮아요. 어디 가겠어, 그죠? 단 대바닥만 안 깨면 되고 시장이 크게 무너져도 사실은 살만해요. 이 친구들. 에로티베큐. 자, 에어스리트는 전기 관련주기도 한데 매물대가 좀 많아요. 월봉에서. 근데 20개월선만 안 깨면 20개월선만 안 깨면 쭉 유지가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에로티베큐이 좀 애매해요. 느낌이. 자, 우리 왼쪽산이라고 그러죠. 왼쪽산, 오른쪽산, 그죠? 자, 주봉에서 보면 오선을 못 해줬죠. 한번 대량거래 터진 이력이 있는데 주가는 싼데 다른 태양광보다는 좀 느릴 것 같으니까 패스하고 자, 다스코도 태양광 관련주로 엮여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네옴시티 관련주이기도 하고 또 우크라 제공 관련주이 돼요. 금요일장 보니까 또 우크라 제공 관련주가 조금 움직였더라고요. 그죠? 자, 근데 이 다스코라는 애가 얼마나 재밌냐면 60주선이 6,330원인데 뚫어졌어요. 수급주선이에요, 이거. 이거 뚫었어요, 지금. 그러면 다음 주에 60주선만 안 깨면 또 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물어서 밀렸다. 그러면 60개월선 다시 사도 돼요.
일봉에서 쭉 밀리잖아요. 그러면 요런 데가 오잖아. 25일선이 오잖아요. 음봉으로. 그럼 찬스예요. 다시 매수. 왜 그러냐면 자꾸 거래량 터지고 있죠. 지금 터지고 또 터지죠. 이런 애들이 밀려가지고 여기 가면 땡큐 매수. 제가 이때 알려드렸죠. 다스코가 241선만 깨지한 매수. 근데 이날 5% 올라가고 금요일 12%, 17% 난 거예요. 수익 이틀 만에. 그러면 미증시가 물려서 여기가 다시 오잖아요. 아싸 땡큐. 또 하시면 돼요. 증시가 무너졌을 때 너무 겁내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자금 관리를 얼마나 잘하고 있냐고 문제예요. 제가 알려드렸죠. 우리 누구나 신용미수, 전 미수는 아예 반대하고 미수 쓰시는 건 안 돼요. 저는 미수는 무조건 못 쓰게 하고 신용까지는 제가 그래도 써도 된다고 그래요. 레버리지를 통해서 투자하는 건 좋은데 대신에 증시가 하락장이거나 횡보장일 때는 웬만하면 신용 쓰면 안 돼요. 신용도 쓰는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증시가 화랑장일 때 써야죠. 화랑장일 때. 그죠? 지금은 최대한 안 쓰는 게 좋고, 신용 잘못 쓰면 원금이 빨리빨리 그 손실로 오기 때문에 위험해져요. 되도록이면 신용 쓰지 말고 현금으로만 하시고, 나중에 시장이 좋아서 화랑장일 때 하더라도 그럴 때 쓰는 거고, 쓰는 것도 한 달, 두 달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짧게, 하루 이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신용 부분 조심하시고, 그런 부분만 안 쓰고, 자금 관리만 잘 돼 있다면 증시의 하락은 우리에게는 좋은 주식을 줍줍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자, 태양광 관련주들은 여기까지 볼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